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수 김광석 씨 얘기입니다. 딸 없어 슬프다 부인의 대반격. 엄청난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김광석 씨 아내 서예순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황소연 앵커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예순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예고한 가운데 바로 어제 저희 채널A 사회부의 이민영 기자가 서예순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서 씨가 언론의 모습이 포착된 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정말 오랜만인데요. 서예순 씨와의 만남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회색 바지, 운동화를 신은 서예순 씨 모습입니다. 검정색 배낭을 맨 모습인데요. 서 씨는 연신 손을 내저으며 기자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요? 아니, 어디 갔다? 특히 2007년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된 질문에는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받으실 때 따님분 그 사망 숨기셨다고 너무 기사가 떠는 그거는 왜 그러세요? 해명만 하면 서 씨는 오늘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기자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서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거라고 어제만 해도 말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바쁜 일정 탓에 서 씨의 변호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의문이 오늘 서 씨의 입을 통해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김광석 씨 아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계속 함께해 주고요. 뉴스특급 함께하시는 세 분의 식구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복준 교수님. 예. 저분 입 여는 거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일단 채널A 카메라 앞에 서긴 섰습니다. 네. 일단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본인 입을 통해서 이제 또 일부나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채널A 기자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예. 10년 전에 이제 이제 아마 그 딸 문제를 먼저 이야기 물어본 것 같습니다. 서연이의 죽음하고 관련돼서 왜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겼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 씨 얘기는 본인은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일반인을 갖다 살인자 취급하는 세상이 돼서 좀 불만스럽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또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 난 우리 국민들 일반은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5년간 경황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한테도 이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거는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봐도 타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서예순 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짚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최초로 이 김광석 씨 아내 서예순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딸의 사망 의혹이겠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직접 같이 들어보시죠. 대법원 판결 받으실 때 따님분 그 사망 숨기셨다고 너무 보내주셨어요, 언론사에. 강용석 변호사님은? 그 강은국 변호사님 수련을 하셨어요? 네, 지금 한것 같아요. 안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수임은 안 했다고 나오셨던데? 월요일날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가 만나서 경찰 측에서 출석 요청이 있었어요. 맞아. 따님 사망 숨기신 거 그거는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안 숨기셨다고요? 예, 저희 채널의 사회부 기자들이 저 자택 앞에 이틀을 꼬박 있었고 그 이틀 만에 이제 이민영 기자가 서예순 씨를 직접 만난 셈인데 일단은 기자를 보자마자 막 손사래를 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김광석 씨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금 엄청난 논란으로 비화했고 많은 매체에서 자신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은 당장의 뭐 자질구레한 대응들은 좀 하지 않고 오늘 저녁 때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방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김광석 씨 부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본인이 정말 이렇게 남들이 일반 사람인 나를 살인자 취급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신경이면 정말 피를 토하고 땅을 치도록 억울한 신경인데 보통 이럴 정도로 억울한 분들은 억울한 분들이 기자를 피하는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 억울한 분들을 피할 정도로 기자만 만나면 막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고 그렇게 하소연을 보통 하게 마련인데 오히려 기자를 피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채널A 사회부 이민영 기자가 이제 끈질기게 질문을 해서 딸의 죽음을 왜 숨겼냐 했더니 그런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전후로 해서 문자 메시지를 같이 이제 서예순 씨와 같이 이제 주고받았는데 저 박준 변호사. 네네. 저 말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딸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다. 그게 제일 힘들다.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찰의 지금 재수사 조사 부분의 핵심 포인트 저 부분입니다. 본인의 딸이 지금 없는데 알리지 않았거든요. 알리지 않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 근데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딸이 없어서 좀 많이 아프다,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우리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 죽음을 알리지 않았냐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딸이 만약 죽음으로써 아니 죽음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뭐 어쩌면 서예순 씨입니다. 저작권 같은 것들이 서예순 씨한테 다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당시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2007년 12월 달에 서현 양이 사망을 했는데 2008년 중순에 대법원 판결 받을 때는 서현 양이 상거점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간에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서예순 씨한테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본인이 조금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지만 그 해명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이 서예순 씨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의 김동엽 기자가 서예순 씨 친어머니죠. 그런데 고 김광석 씨의 장모를 만났는데 이분조차 딸 서현 양의 죽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아마 딸이 죽은 거를 친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 주 씨입니다, 어머니가. 주 씨가 아마 집에까지 찾아가서 아이 줄 과자까지 이제 아마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서연이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 이 과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애가 보고 싶으니까 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찍은 사진을 한 2장 정도 보내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서연이 앞으로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보입니다. 25만 원이 입금됐다. 그거 찾아가라 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동사무소에 확인했더니 이미 그때는 서연이가 사망 신고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자신의 딸 그 서 씨에게 서연이가 지금 사망했다고 됐는데 이거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 씨는 여전히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서 씨가 아이의 사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애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해가지고 물을 한 컵 요구해서 줬더니 소파에 누워 있다가 툭 떨어지고 그 이후에 아이가 좀 이상해서 119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했다. 요 정도 선까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딸이 이 손자딸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한테 숨겼다는 건데 당시 상황을 서예순 씨의 모친은 목소리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서연이가 죽었다는데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절 말을 안 해. 자기만 알고. 화장해서 넣어놨어. 납골당 어딘가에. 거기를 한 번도 안 데리고 간 거야. 하정우 변호인님. 물론 서예순 씨 지금 채널A 카메라와에 대해서 딸 죽음 숨긴 적 없고 딸이 없어서 지금 슬프다라는 그렇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왜 본인 친정엄마한테 숨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 때 혹시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장 그 딸의 저작 인적권 관련해서 시부모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딸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편이 당장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러기 위해서 속이려고 하면 원래 이쪽에는 속이고 이쪽에는 알린다 이러면 이게 거짓말이 좀 이렇게 들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친정 엄마라도. 그래서 친정 엄마라고 해도 어쨌든 나는 지금 세상을 속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뭐 일관적으로 다 속였다라고 뭐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뭐 정확한 내막이야 아마도 이제 오늘 저녁 때 조금 더 정리된 입장을 김광석 씨 부인이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아무리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서현 양이 죽기 전에 보면 서현 양이 특히 이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많이 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 만나서, 그러니까 국내 들어올 때마다 외할머니를 만나서 뭐 이것저것 먹는 것도 사주고 해서 상당히 친근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안 오길래 이제 전화를 해 봤더니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뭐 시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으로 해서 이제 감정상 그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알리는 것이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친정에까지 안 알렸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친정과는 뭐 특별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집에 애경사가 있으면 친정한테는 먼저 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서희순 씨가 지금 어머니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그 뒤에도 사실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뭔가 어머니한테까지 자기가 숨겨야 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그 서혜순 씨가 보면 자기 오빠와 같이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오빠도 상황을 알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그것도 의문이죠. 이 오빠가 왜 그 어머니하고 어떤 이제 정보가 교환이 안 됐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쪽에서 이제 보다 수사를 한다니까 좀 밝혀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왜 어쨌든 이 김광석 씨 관련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금 한 사람은 바로 서혜순 씨가 분명합니다. 딸 죽음을 숨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채널의 취재진과 만났을 때 뭐 딸이 없어서 외롭고 슬프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아까 저희 카메라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박준 변호사. 네. 강영석 변호사 통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일단 강 변호사 측은 수임을 거절을 했나 봐요. 일단은 서혜순 씨 입장에서는 강영석 변호사를 선임할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또 강영석 변호사도 지난주 주말까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일요일 정도 돼서는 수임을 하지 못한다. 특히 사건 처리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재판을 맡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것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가 이제 사건 계약을 하는 게 승소 가능성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승소 가능성, 뭐 또 여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마 그런 데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을까. 사건도 많다고 뭐 그 가정 하에서 사건도 많고 특히 이제 이 승소 가능성 내지 이런 부분들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건이 좀 본인이 변호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니까 그랬을 수도 이 있다. 부분이 그래요. 살인죄는 뭐 쉽게 입증하기 어렵지만 사기죄 같은 경우는 입증이 되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딸을 산 것처럼 내가 재판을 받았던 조정을 받았던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살인 부분은 사실 다른 어떤 목격자라든지 증거가 안 나올 이상은 새롭게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검토를 좀 했을 걸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또 여론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임을 좀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화면 속 서혜순 씨의 변호사는 일단 강용석 변호사는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실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이 두 얘기도 흐름이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새롭게 나온 내용 같아요. 예, 김 교수님, 예. 서혜순 씨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고 김광석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밤마다 그릇을 깨면서 좀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서혜순 씨의 어머니 되는 주모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사위인 광석 씨, 김광석 씨의 죽음은 자살이 명백하다 하면서 이유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김광석 씨가 이 사망하기 직전에 저녁이 되면 수시로 집에 있는 그 집기, 그릇을 깼다는 거예요. 그릇을 깨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증세가 시작된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한 게 이제 그릇이 깨졌으니까 아마 그 서혜순 씨가 서연이와 같이 이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릇을 보충하고자 하면 서연이가 조금 있으면 또 아빠가 또 깰 텐데 이거 그릇 사서 뭐 하게요? 하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주모 씨, 서 씨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바꿔서 이야기하면 김광석 씨가 저녁마다 그릇을 깼다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강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살이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 뭐 갑자기 이제 장모가 나서서 원래 우리 사회가 좀 우울증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과 그리고 김광석 씨 형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저희 직접 전화 인터뷰했었는데 내 동생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진실공방 저희 시청자 눈으로서 좀 어떻게 좀 명쾌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김광석 씨 장모께서 김광석 씨한테 평소에 좀 뭔가 불안 증세가 있었다, 이상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김광석 씨 장모도 결국에는 전해 들은 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실일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김광석 씨의 사적인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세 가지 통로가 있는 건데 하나가 친가, 또 하나가 지인, 또 하나가 부인 쪽 세 가지 통로가 있는 건데 친가하고 지인들은 아무도 김광석 씨의 이상한 어떤 정신적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멀쩡했다, 보통 사람이었다, 정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인 쪽 라인을 통해서만 이렇게 좀 이상 증세가 있다,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어쨌든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김광석 씨는 이 말하자면 정상이었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릇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김광석 씨의 정말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부가 그만큼 사이가 나빴다. 부부싸움이 심했다. 옛날에는 왜 부부싸움하면 그릇이 의뢰이 깨지는 옛날에 또 우리나라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사망한 것이 96년인데 93년부터 벌써 김광석 씨가 부인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김광석 씨가 부인한테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설사 그릇이 깨진 것이 진짜라 하더라도 이것은 뭐 정신 이상의 어떤 그 증거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제기된 것이 딸이 사망할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을 내가 들었다라고 지금 장모께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정황이 딸이 TV를 보다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가져다 줬더니 조금 있다 쓰러졌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했다. 이게 이제 정황으로 드러난 건데 폐렴이 이런 정도로 멀쩡하게 TV 보다가 사람이 푹 쓰러져서 금방 죽는 정도의 급성 어떤 질환이냐. 이게 무슨 심장마비나 뇌출혈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나온 이 정황을 통해서도 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주장은 일단 서혜순 씨가 지금까지 뾰족하게 채널A 취재진에 얘기 안 한 것도 그렇고 이 장모인 주 씨도 뭔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에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뭔가 의혹이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이제 오늘 저녁 때 무슨 말을 할지를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폭력적 성향을 띠긴 사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폭력적 성향을 띠는 거는 우울증보다는 오히려 조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울증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지금 하재근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그 부부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아주 유력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서혜순 씨가 엄마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엄마가 생각할 때는 자꾸 깬다는 얘기는 객관적인 증거고 깼는데 왜 깼는지는 아내가 해석해서 딸이 해석해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자꾸 떨어뜨리고 이런 건 사실 적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하재근 평론가 말씀처럼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는 더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뭐 아직 타살, 자살 그까지 나가지 않지만 사망하기 전에 남편 김광석 씨하고 아내 서혜순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는 유력한 증거로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저작 인접권을 김광석 씨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고 이 아버지는 손녀 서연 씨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연 씨는 이미 죽은 뒤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건데 이 어머니가 그걸 숨긴 채로 저작 인접권을 가져온 셈인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광석
김광석 씨의 타살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서현양의 살인 부분은 공소시효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와서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라든지 뭐 의문점들은 많이 있지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좀 어렵다고 봤을 때 이 소송 사기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손녀한테 소송을 인접권을 주기 위해서 저작권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서현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현양이 죽었다 그러면 실익상으로는 소송 상속을 받는 게 지금 어머니거든요. 굳이 숨길 필요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왜 숨겼을까?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 와중에 어떤 고지가 갖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금 더 입증이 된다 그러면 뭐 변호사도 몰랐는지 이런 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뭔가 어떤 뜻에 따라서 아니 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만약에 그걸 숨겼다 그러면 사기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찰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처럼 결국 그 김광석 씨 유족과 서해순 씨 측의 가장 첨예한 갈등, 핵심 가장 중간에는 지금 저작권. 예. 결국 뭐 씁쓸하지만 돈 문제가 안결부가 될 수가 없는데 김복주 교수. 예. 그러니까 루머라가 있어서 대구에 있는 한 김광석 관련, 김광석 씨 관련 길도 이게 지금 저작권이 서해순 씨에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마 저작권 관련돼서 서해순 씨가 아마 그 주식회사 위드 33유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름 그 김광석 씨 저작권 관련된 어떤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수입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 중구청 쪽에서는 김광석 길,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 등등 해가지고 서 씨한테 이제 그 운영권 위탁 운영을 맡긴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뭐 음원이나 초상권 관련돼서 비용을 주는 일은 지금 현재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차금 평론가. 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전 사건을 쭉 봤는데, 물론 오늘 하늘 그 서해순 씨가 지금까지 채널A 카메라에 최초로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길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한 뭐 방송에서 처음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입장을 뭐 명쾌하게 어떻게 밝힐지는 뭐 저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본인 입장을 밝히면 그렇다고 이 김광석 씨 관련 논란, 저작권 논란, 뭐 딸의 죽음 논란, 심지어 자살이냐 타살 논란이 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김광석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인터넷에 차곡차곡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와서 뭐 이 김광석 씨 부인이 해명을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김광석 씨 사건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이게 조금 증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말뿐인 의혹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김광석 씨 부인이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되는 증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역시 또 그쪽의 말뿐인 이런 상황일 수가 있어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대로 뭐 김광석 사망 부분은 그렇게 지난데다가 공소시효가 서현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양측에서 말로만 서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미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엿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아마 이제 검찰에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서현이 살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에서 서울 중부소로 내려 보냈고 중부소에서 이제 이거 좀 세간의 관심이 좀 많은 거니까 광역수사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특화된 광역수사대로 사건이 이송됐어요. 그렇다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거는 두 가지예요. 서현양 어떤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아직 200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겸해서 또 소송사기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세간의 의혹이 굉장히 증폭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좀 타고 올라가서 김광석 씨의 96년도 어떤 그 사망 사건 의혹 관련돼서도 깊숙이 수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수사는 진행될 걸로 추정됩니다. 저희 채널A 카메라에 최초로 포착된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수 김광석 씨 얘기입니다. 딸 없어 슬프다 부인의 대반격, 엄청난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예순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예고한 가운데 바로 어제 저희 채널A 사회부의 이민영 기자가 서예순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서 씨가 언론의 모습이 포착된 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정말 오랜만인데요. 서예순 씨와의 만남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회색 바지, 운동화를 신은 서예순 씨 모습입니다. 검정색 배낭을 맨 모습인데요. 서 씨는 연신 손을 내저으며 기자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요? 어디 갔다? 특히 2007년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된 질문에는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받으실 때 따님분 그 사망 숨기셨다고 저는 기사가 떴는데 그거는 왜 그러시지? 해명만 하면 서 씨는 오늘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기자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일이 좀 있어서 올라오시면 안 되는데. 서 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거라고 어제만 해도 말했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바쁜 일정 탓에 서 씨의 변호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고 김광석 씨를 둘러싼 의문이 오늘 서 씨의 입을 통해 모두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김광석 씨 아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계속 함께해 주고요. 뉴스특급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식구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복준 교수님. 예. 저분 안 숨기셨다고요? 예, 저희 채널의 사회부 기자들이 저 자택 앞에 이틀을 꼬박 있었고 그 이틀 만에 이제 이민영 기자가 서혜순 씨를 직접 만난 셈인데 일단은 기자를 보자마자 막 손사래를 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김광석 씨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지금 엄청난 논란으로 비화했고 많은 매체에서 자신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은 당장의 뭐 자질구레한 대응들은 좀 하지 않고 오늘 저녁 때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방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김광석 씨 부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본인이 정말 그렇게 남들이 일반 사람인 나를 살인자 취급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신경이면 정말 피를 토하고 땅을 치도록 억울한 신경인데 보통 이럴 정도로 억울한 분들은 억울한 분들이 기자를 피하는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 억울한 분들을 피할 정도로 기자만 만나면 막 하소연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고 그렇게 하소연을 보통 하게 마련인데 오히려 기자를 피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채널A 사회부 이민영 기자가 이제 끈질기게 질문을 해서 딸의 죽음을 왜 숨겼냐 했더니 그런 적 없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 전후로 해서 문자 메시지를 같이 이제 서예순 씨와 같이 이제 주고받았는데 저 박준 변호사. 네네. 저 말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딸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다. 그게 제일 힘들다.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찰의 지금 재소사 조사 부분의 핵심 포인트 저 부분입니다. 본인의 딸이 지금 없는데 알리지 않았거든요. 알리지 않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 근데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딸이 없어서 좀 많이 아프다,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우리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 죽음을 알리지 않았냐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딸이 만약 죽음으로써 아니 죽음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뭐 어쩌면 서예순 씨입니다. 저작권 같은 것들이 서예순 씨한테 다 집중이 되고 있고 이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딸이 손자딸의 죽음에 대해서 본인한테 숨겼다는 건데 당시 상황을 서예순 씨의 모치는 목소리 음성 대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서연이가 죽었다는데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절 말을 안 해. 자기만 알고. 화장해서 넣어놨어. 납골당 어딘가에. 거기를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하정우 변호인. 네. 뭐 물론 서예순 씨 지금 채널A 카메라와에 대해서 딸 죽음 숨긴 적 없고 딸이 없어서 지금 슬프다라는 그렇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왜 본인 친엄마, 친정엄마한테 숨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 저녁 때 혹시 뭐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장 그 딸의 저작 인적권 관련해서 시부모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딸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편이 당장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러기 위해서 속이려고 하면 원래 이쪽에는 속이고 이쪽에는 알린다 이러면 이게 거짓말이 좀 이렇게 들통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친정엄마라도. 그래서 친정엄마라고 해도 어쨌든 나는 지금 세상을 속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뭐 일관적으로 다 속였다라고 뭐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뭐 정확한 내막이야 아마도 이제 오늘 저녁 때 조금 더 정리된 입장을 김광석 씨 부인이 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아무리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자신의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서현 양이 죽기 전에 보면 서현 양이 특히 이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많이 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 만나서, 그러니까 국내 들어올 때마다 외할머니를 만나서 뭐 이것저것 먹는 것도 사주고 해서 상당히 친근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안 오길래 이제 전화를 해 봤더니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뭐 시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으로 해서 이제 감정상 그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알리는 것이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친정에까지 안 알렸다는 것은 이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당시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2007년 12월 달에 서현 양이 사망을 했는데 2008년 중순에 대법원 판결 받을 때는 서현 양이 산 것처럼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간에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서희순 씨한테 많은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본인이 조금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지만 그 해명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저희가 이 서혜순 씨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의 김동혁 기자가 서혜순 씨 친어머니죠. 그러니까 고 김광석 씨의 장모를 만났는데 이분조차 딸 서현 양의 죽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아마 딸이 죽은 거를 친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그 주 씨입니다, 어머니가. 주 씨가 아마 집에까지 찾아가서 아이 줄 과자까지 이제 아마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서연이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 이 과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애가 보고 싶으니까 사진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찍은 사진을 한 2장 정도 보내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서연이 앞으로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보입니다. 25만 원이 입금됐다, 그거 찾아가라 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동사무소에 확인했더니 이미 그때는 서연이가 사망 신고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자신의 딸 그 서 씨에게 서연이가 지금 사망했다고 됐는데, 이거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 씨는 여전히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서 씨가 아이의 사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애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해가지고 물을 한 컵 요구해서 줬더니 소파에 누워 있다가 툭 떨어지고, 그 이후에 아이가 좀 이상해서 119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했다. 요 정도 선까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입 여는 거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일단 채널A 카메라 앞에 서긴 섰습니다. 네, 일단 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본인 입을 통해서 이제 일부나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채널A 기자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이제 아마 그 딸 문제를 먼저 이야기 물어본 것 같습니다. 서연이의 죽음하고 관련돼서 왜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겼느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서 씨 얘기는 본인은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럴 만한 경황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일반인을 갖다 살인자 취급하는 세상이 돼서 좀 불만스럽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또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 난 우리 국민들 일반은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뭐 5년간 경황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한테도 이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거는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 봐도 타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서해순 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더 천천히 짚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채널의 취재진이 최초로 이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딸의 사망 의혹이겠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직접 같이 들어보시죠. 대법원 판결 받으실 때 따님분 상황 숨기셨다고 보내드렸어요, 언론사에. 내일 강영석 변호사님한테. 그 강윤 변호사님 수혈을 하셨어요? 네, 지금 한것 같아요. 안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수습은 안 했다고 나오셨던데. 월요일날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다 만나서 경찰 측에서 출석 요청이 있었어요. 아직 못 가죠. 따님 사망 숨기신 거 그거는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